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이에요. 2주일 후가 됐나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책 읽어주는 여러분들에게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은 나이 말 습관 알아보기 대해서 읽어갈게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책을 읽어줄 게 많아요. 기대만 땅 해주세요. 그럼 벌써 4월도 마무리 중순이네요. 빠르네요 세월.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나이 말 습관 알아보기. 나는 자신이 말 습관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종종 카메라 촬영을 이용하곤 한다. 평소처럼 회의를 진행하거나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게 하고 그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영상을 돌려보면서 감상을 나눈다. 표정만 보면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럴 일은 전혀 없었는데. 저렇게 나쁜 습관이 있었군요. 저건 얘가 딱 싫어하는 말투인데. 제가 저렇게 말하고 있네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고민이 필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떨어져서 보면 남들은 알고 나만 모르는 몸에 붙어버린 습관들이 잘 보이기 때문이다. 영상 촬영이 어렵다면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래의 질문들에 답해보는 것도 좋다. 평소 대화할 때 나의 분위기, 말투, 표정, 동작, 언어의 특징, 그 외에 느껴지는 것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부탁해보자. 나는 말할 때 주로 어떤 표정을 짓는가? 그것은 상대에게 어떤 느낌으로 전해질까? 나의 말투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가? 그것은 자라온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내가 예민하고 화가 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내가 가장 편안한 상황일 때 말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를 연상시키는가? 내가 인식하지 못한 말 습관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고치고 싶은 말 습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말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두큐대학교 연구진이 2006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한 행동이 40% 버벅거리네요. 행동이 40%는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당신이 오늘 사람들에게 건넸던 말, 그것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습관처럼 어제의 패턴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우선 특정 행동을 하게 된 계기를 찾아보는 것이다. 원인을 알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반복하고 그러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선행 행동을 따져보는 게 좋다. 이를 통해서 습관 행동 전에 나타나는 행동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행동을 강화시키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습관 행동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하지 않는 습관을 그만두는 것 못지않게 대체 행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대체 행동이 없으면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체 행동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록하고 관찰해야 한다. 이제는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앞의 방법들을 직접 적용해 보자. 1. 문제 행동 정의하기. 어떤 말 습관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가? 짜증스럽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권위적인 말투, 경직된 표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2. 행동 계기 발견하기. 그 말 습관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어떤 이의 영향을 받았는가? 엄마가 짜증스러운 말투를 사용하곤 했어요. 직속 선배의 영향을 받았어요.
3. 선행 신호 분석하기. 대체로 그런 편인가 아니면 유독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가? 혹은 유독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게 되는 상대가 있는가? 상황이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공격적으로 변해요. 편한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게 돼요. 4. 강함을 제거하기. 지금 이 말 습관을 지속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당신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인가? 말할 때 속이 시원해지니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반복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화를 내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니까요. 5. 대체 습관 만들기. 어떤 말로 대체하면 좋을까? 그 구체적인 문장은 무엇인가? 도대체 왜 그래? 라는 말 대신 뭐뭐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하라는 대로 해 라는 말 대신에 내 생각을 말할게 라고 하면 어떨까요? 6. 관찰하고 지속하기. 당신이 말 습관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친한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요. 전화 통화할 때 녹음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내게도 원하지 않은 말 습관이 있다. 어릴 적에 엄마는 정돈에 꽤나 집착하는 편이었다.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거나 서랍에서 옷들을 꺼내느라 조그만 자리가 흐트러져도 날벼락이 떨어졌다. 주로 공격 대상은 아빠였는데 수건 한 장이라도 잘못 꺼냈다가는 위협적인 목소리와 매서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엄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화가 난 사람처럼 말하곤 했다. 지금은 엄마가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 감정을 휘두른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어릴 적에는 엄마는 아빠보다 수건이 더 중요한가? 라고 의아해하곤 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내게서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다.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주면서 신랑에게 불같이 쏘아붙였던 것이다. 사실 나는 살림을 성실하게 하는 주부도 아니고 수건이 사용 여부가 감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다. 꼭 엄마처럼. 제자리에 놓아줘요. 라고 말할 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순간적으로 익숙한 반응을 보이고 말했다. 신랑이 내게 물었다. 여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아니다. 화가 난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딱히 화가 난 건 아니고 말을 얼버무리면서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엄마의 말이 이렇게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뿌리박혀 있었다니. 방심하는 순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흔들어졌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목소리를 녹음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말할 때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꽤 다르게 느껴진다. 말은 어떤가? 당신은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가? 엄마나 아빠의 말, 존경하는 누군가의 말,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료의 말을 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감정과 공식, 습관으로 나누어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영역은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된지 알기 어렵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이 영역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굳어진다. 예를 들어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게 읽게 되면 숨어있는 자신의 공식을 더 잘 발견하게 되고 공식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말 습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 습관을 객관적으로 헤아려보면 시작하면 지금의 말 습관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경험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숨어있는 공식과 그것으로 인해 이야기되는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이 파트를 읽는 동안 어서 듣기와 말라기 기술로 넘어갔으면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내면을 살피는 것보다 특정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손쉽게 느껴지는 법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공식과 습관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거쳐야만 진정한 소통의 길이 열리는 법이다. 말을 떠받치고 있는 내면의 골격이 튼튼해야 다양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비로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내가 주도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말그릇이 단단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듣고 말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 기술. 말을 잘하려면 듣는 것도 중요하대요. 잘 듣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조개를 회감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조개를 소금물에 담가서 빛이 들지 않도록 그늘에 두거나 검은 봉지를 씌워놓으면 조개는 본래 살던 곳처럼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모래와 찌꺼기를 내뱉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혹은 아끼는 마음으로 돕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주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린다. 필요 이상의 일들을 하고 경계를 침범한다. 상대방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꼬집어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치밀하게 조언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이 조개의 입을 꾹 다물게 만든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가장 잘 어울린다. 봄날의 꽃도 그렇다. 꽃이 활짝 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 뿐이다. 물론 꽃이 늦게 피면 걱정하고 만개했을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열릴지 걱정하는 것은 오직 꽃봉오리 뿐이다. 결정하는 것은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화 속에서 실천한다. 바로 경청하는 것이다. 듣는 실력이 있다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태양빛을 내리쬐거나 소나기를 퍼붓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이 갑옷을 벗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경청이다. 왜 알면서 듣지 못할까? 경청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책에서나 워크숍에서 들어본 풍월이 있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말을 꺼내면 또야 하며 약간의 피로감을 드러낼 정도다. 하지만 제대로 경청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려해도 그냥 듣고 있어야 하나요? 아무리 참고 들으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면 더 이상 못 참고 말을 끊어버리게 돼요. 시간만 충분하면 들어주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하잖아요. 계속 들어주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말을 하게 되지요. 저는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특히 회의 시간에 눈치 보지 말고 의견을 달라고 하죠.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그래놓고는 저만 말이 많다는 둥, 자신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둥, 뒷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말을 안 하는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이유는 다양하다. 쓸데없는 이야기라서, 시간이 없어서, 상대방이 말을 안 해서, 혹은 무슨 말인지 조금만 들어도 알 것 같아서, 성질이 급해서 등등. 하지만 쓸데없어 보이는 말에도 의미가 있고 시간이 없을수록 제대로 듣는 기술이 필요하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상대방이 운만 했대도 알 것 같다는 말을 사실 자신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고 급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그릇이 그만큼 좁다는 뜻이다. 간혹 경청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일도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진심을 다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조언과 경청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 둘이 역할은 사뭇 다르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을 힘들어한다. 우리가 듣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다음 세 가지 이유일 때문일 것이다. 첫째, 말하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둘째, 듣기에 대한 오해 때문이거나 셋째, 듣기 실력이 부족하거나. 말하기는 인기가 좋다. 화술이나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도 수두룩하다. 이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능력이 있어 보이며 힘을 가진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듣기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듣기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무작정 듣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는 동시에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도 파악해내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듣기라면 더욱 그렇다.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안무가 달라서 그 문을 열려면 정밀한 세공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려면 자유롭게 대하면서도 본론에서 벗어나지 않고 돕고 공감을 드러내는 기술과 오랜 연습이 필요하다. 경청. 말하기를 동요하는 당신에게 많이 말한다고 듣지 않는다. 직장에서 소통의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회의실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 오가고 약속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 평소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윗사람인지 금방 짐작할 수 있다. 자리 잡은 위치, 앉아있는 자세를 보아도 알 수 있고 가장 분명한 것은 누가 가장 많이 말하는가를 보면 된다. 직업 특성상 고객이 회의 시간에 가끔 동참할 때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회의 운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상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골 멘트를 발견하게 된다.
모두 이야기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말한다.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내게 생각이 있는데 한참을 말하라고? 어때? 야, 한 가지만 더. 그래놓고 엄청 말한다. 아, 마지막으로. 물론 다들 이 말도 믿지 않는다. 윗사람 마음이 바쁘다. 빨리 말라고 많이 말해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당부하고 싶은 말들은 많다. 그러니 마음이 여유가 없고 상대가 주워 담을 겨를도 없이 말을 쏟아낸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하고 어떤 이는 낙설하거나 슬쩍슬쩍 핸드폰에 손을 대기도 한다. 잘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 의견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일까? 좋습니다. 진심일까? 어떠냐고 물어보면 좋다고 하고 일거리가 떨어지면 알겠다고 한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결정된 거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누구도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국말처럼 의미 파악하기 어려운 말도 없는데 상사가 장장 1시간 동안이나 풀어놓은 이야기를 죄다 이해한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신기하다. 아니나 다를까 장시간의 회의가 끝나면 팀원들은 조금 더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한다. 아까 뭐라고 한 거야? 하도 말이 많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 아까 그거 무슨 뜻이야?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말이야. 어차피 원하는 대로 할 거면서 도대체 회의는 왜 하는 거야? 회의 시간에 상사가 한 말을 다시 팀원들끼리 해석하고 번역한다. 그러다 보니 오역이 쏟아진다.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한 사람도 의도와 뉘앙스가 전부 다른 법인데 말한 사람 따로 있고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당연히 소통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말이 오가다가 결국 무리 중에서 주장이 세거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추측해서 정리한 대로 의견을 숙지하고 그게야 회의실에도 빠져나온다. 하지만 나중에 보고서를 받아본 상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 말 똑바로 안 들었지? 일하기 싫은 거지? 다시 말해줄 테니 똑바로 들어.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상사는 이제 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말한다고 상대방이 듣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기 힘들어서 점차 귀를 닫게 된다. 진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역할에서만 익숙해진다. 어차피 말은 상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의견을 낼 이유도 사라진다. 이런 문제는 회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상사는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부모일 테고 누군가의 배우자일 것이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 친구라는 여러 역할을 맡고 있을 테니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는 종종 일어나기 마련이다. 듣는 게 먼저다. 예전에 기업의 지점장들은 대상을 코칭을 한 적이 있다. 그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독단적, 자기 위주, 지나치게 말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던 A 지점장은 특히 아침 조회를 길게 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사고 있었다. 고객 응대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아침 15분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 그만큼 일찍 출근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그는 조회 시간에 고객 불만사항,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 새롭게 바뀐 정책, 오늘의 업무 지침과 유의사항까지 알뜰하게 말을 채워넣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다. 다들 알겠습니까? 미동도 없던 직원들은 마지막 말꼬리만 기다렸다는 듯 네 하고 대답했고 바쁜 걸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자리에 남겨주진 나는 생각했다. 무엇을 알겠다는 걸까? 저 많은 말들은 다 어디로 소화된 걸까? 나는 조회가 끝난 후 연차가 가장 오래된 상사, 중간관리자, 신입사원 이렇게 3명의 직원을 선택해서 물어보았다. 오늘 지점장님이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직원들이 대답을 받아 적은 다음 나는 다시 A 지점장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다. 지점장님, 오늘 아침 조회 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순서대로 적어보시겠어요? 그런 다음 앞서 적어놓았던 직원들이 대답을 화이트보드에 옮겨 적었다. 지점장님, 어떠세요?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앙담은 입술로 불편함을 드러낸 지점장은 다소 민망한 표정을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와 다 생각이 다르네요. 직원들에게 다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하고 싶으세요? 더 핵심을 강조해서 말해야 할까요? 지점장의 말은 성과가 없어 보였지만 여전히 말하기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말로 채우지 않으면 불안한 이 마음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우리는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몇 가지를 약속했다.
1. 말을 줄일 것. 2.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3가지로 한정하고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할 것. 3. 그런 후에 직원들에게 이해했는지 묻고 의견을 들을 것. 4. 그래도 시간이 나면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들을 것. 5. 그럼에도 시간이 나면 일찍 끝낼 것. 대화를 할 때는 말하기와 듣기 조화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말하기와 듣기 비중이 5대5가 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설명이나 공유 차원의 대화라면 그 비율이 7대3이 될 것이고 이료와 격려의 대화라면 2대8이 되면 좋다. 대화에서 구화를 듣기만 한다면 관계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고 이 시간을 버티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말하라고 해도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진다.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말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아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일일 수도 있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 말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사람이 말은 생각보다 흡수율이 나쁘다. 한 귀로 흘러들어가 그대로 다른 쪽 귀로 나오기도 하고 튕기기도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전달해야 한다.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아무리 조언과 충고, 걱정 어린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살아남은 말은 우리가 기다렸던 말 혹은 직접 선택해서 동의할 말뿐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만 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는 팽팽한 균형감이 유지되어야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말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불안한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동일 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책을 읽는다든가 이 책으로라도 이렇게 많이 위로가 돼요. 위로보다는 입을 어떻게 하루 동안 한 사람하고 말을 안 했을 때는 정말 오늘 사람과 말을 한 번도 안 했네. 입에 곰팡이가 필 것 같아. 그러면 입을 풀어주기라도 해야죠, 그때. 근데 갑자기 요즘에는 단 게 너무 땡겨가지고 젤리를 많이 먹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많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고 끝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뭔가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또 하다 보면 이게 계속 계속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지 않게 해서는 또 다른 걸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속 우리는 모든 걸 좀 반복되는 걸 싫어하는 습관이 있나 봐요. 인간들 자체가 오늘도 이거 내일도 이거 이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반복하는 도중에도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인간관계도 더욱더 달라질 수 있고 꼭 말만 해야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말을 못하면 어때요? 책이라도 열심히 낭독을 한다고 하죠. 낭독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책을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좀 지루하고 하시다거나 외로울 때. 저처럼 이렇게 생 라이브로 책 읽어주기 도전도 해보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한 번씩 제가요 참 특이한 게요 한 번씩 구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알아내죠? 구독을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했는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신가? 천사들인가? 정말로 신기해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반이 넘어가네요. 빨리 이것도, 빨리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이라 안전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들어서 정말 이 밤에 들어도 정말 저 목소리는 정말 참 듣기 좋으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나중에 시간 돼서 돌아와서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